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진단검사학과의 임재승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신종전염병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세포나 어떤 병원체를 농축하는 방법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분자진단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종전염병, 이번에 우리 코로나19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종전염병은 1918년도 스페인 독감으로 시작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최근까지만 해도 2009년에 우리 신종플루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사망하였던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러한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이동이 중지되고 경제적인 피해와 또 사망자가 증가하는 그런 사건들을 겪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이러한 신종전염병 또 이러한 감염병들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신종전염병에 어떤 아웃브레이크가 생겼을 때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아웃브레이크가 생기기 전에 우리는 이런 신종전염병의 발생에 대해서 예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잘 대처를 해준 것처럼 이런 것들을 미리 검출하기 위하여 많은 진단키트를 통해 조기에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신종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이것을 격리하여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중지시킨 다음 우리가 이것을 다시 컨트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시약의 중요성들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진단시약 중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선택지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그런 급속 진단시약, 우리가 래피드 이뮤노크로마토그래픽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바이러스 배양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분자진단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진행될 수도 있고 또 각자 특성에 맞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 각자 검사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이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종 이런 전염병들이 있을 때 급속진단시약은 여러 가지 특별한 기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느 곳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예민도가 좋은 분자진단 시약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구와 또한 트레인된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여 최적의 성능을 가진 진단시약을 이용해서 신종전염병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코로나 상황입니다. 잘 보시는 것처럼 처음 초기 1월 20일 이후로 발생률은 매우 적었지만 한 번에 집단 감염이 생기고 난 다음 굉장히 증가하기 시작하여서 최대 하루에 약 900명가량을 환자의 발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속적인 환자를 검출하고 그 이후에 격리를 진행함으로써 저희는 세계가 놀라는 결과를 내었는데,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한국에서는 코로나 커브를 플래튼하게 만들었냐, 이런 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저희에게 많은 조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모든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보건 분야에서 있었지만 특히 조기 검출과 조기 진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검출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것은 PCR, 분자진단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현재까지는 시간적으로 약 6시간 정도, 검체 검출부터 결과까지는 그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사에 많은 사람들을 격리해야 하고
또 대량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의심자가 들어오거나 공항이나 항만에 이러한 의심자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검체 채취해서 결과까지 1시간 내에 검사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감염병, 특히 외국에서 들어온 감염병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선을 보이고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의심 환자가 그 검사하는 대상자나 다른 사람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격리를 하지 않고 차 안에 있다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브 스루도 역시 검체를 채취한 다음에 다시 검체를 보내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채취 장소에서 바로 1시간 내에 검사를 할 수 있다면 이 경우에는 차 안에서 1시간 정도만 기다리고 있다가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검사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급속진단 검사, 레피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예민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감염병의 농도가 마이크로리터당 100개 정도, 100마리 정도, 이것은 단위가 틀리지만 이런 정도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효율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분자진단 검사의 경우는 이것보다 약 100배 정도의 예민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농도, 잠복기 상태, 이러한 상태에 있는 낮은 농도의 바이러스를 잡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검사에 따라서 틀리지만 어떤 시약의 경우는 0.2달러에서 이런 경우는 급속진단 시약이 되겠죠. 어떤 감염병의 경우는 분자진단의 경우 검사당 120불까지 지불을 하는 그런 코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도가 진단시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진단시약은 이러한 이뮤노크로마토그래피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약 우리 돈으로 4조 원가량의 40조 가량의 그런 그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뮤노크로마토그래피법은 기존의 PCR 진단시약에 비해서 약 100분의 1 정도로 예민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예민한 방법을 사용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본 것은, 만약에 이러한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 이러한 복잡하고 또 예민한 검사보다 처음부터 100배 농축된 검체를 이용해서 이런 급속진단시약을 사용한다면 똑같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단시약의 개발이 중요하지만 원래 바이러스나 그리고 세균 같은 그런 병원체를 농축하는 기술이 적용된다면 효율적으로 감염병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자진단시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자진단시약의 경우는 우리가 배양할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를 잡아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병원체가 섞여 있을 때 한 번의 검사로 멀티플렉싱 기술을 이용하여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예민도와 특이도를 지니고 있는데, 문제는 방법적으로 복잡하고 또 특별하게 비싼 그런 기구나 그리고 검사기구나 또 스페셜하게 트레이닝된 그런 검사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걸리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국가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없는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이것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속 항원 진단이나 항체 진단 시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고요. 30분 정도 시간 내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고 2개나 3개 정도의 타겟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준비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시약의 예민도가 어떤 PCR이나 분자진단시약보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되게 되면 놓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급속 항원 진단이나 항체 진단의 경우는 예민도를 높이는 쪽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되는 테스트들은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실용화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검사실에서 리서치 형태로, 연구 형태로 개발되다가 이것이 중앙검사실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이유는 대량 검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중앙검사실에서 넘어온 다음 시간적으로 이것이 좀 더 단축된다면 응급검사,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필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현장검사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내용 가운데 이러한 세균이나 세포를 농축하는 그 병원체 농축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두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아이가 이렇게 굉장히 시내에 엄청나게 많은 연어떼가 있는 것을 거기서 서 있죠. 이쪽에는 또 그것을 사냥하는 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깊은 바다에 이 소나라고 하는 물고기의 이동을 참조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갖고 굉장히 좋은 낚싯대를 갖고 낚시를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느 지역에서 낚시를 하시거나 물고기를 잡으시겠습니까? 저라면 물론 이쪽에서 좋은 기구로 잡는 그런 맛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물반 고기반인 이 지역에서 물고기 잡기가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진단도 마찬가지인데 높은 농도의 병원체를 가진 그런 검체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검사 중에서 쉽게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어떤 센싱, 이런 유전자의 증폭이나 또한 고농도의 어떤 그 예민도를 가진 그런 기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처음 초기 단계에서 분석점 단계에서 이런 병원체의 농도를 높이는 그런 기술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축하는 기술은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소우라고 하는, 램이라고 하는 그런 웨이브를 이용해서 세포나 세균을 농축하는 기술, 그리고 여러 가지 플루이딕 칩을 이용해서 농축하는 기술, 그리고 여러 가지 필터 칩을 이용해서 농축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주로 영역이 백혈구나 적혈구, 그리고 박테리아, 여기까지는 농축이 가능하고 10배 이상 농축하는 효율을 보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 기술들을 잘 활용하여 병원체를 농축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술은 서페이스 어쿠스틱 웨이브를 이용해서 세균이나 병원체를 농축하는 기술입니다. 1마이크로 크기의 병원체는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디자인된 디바이스에서 소를 우리가 일으키면 보이지 않던 이런 세균 크기의 사이즈의 물질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잡아서 다음 단계의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농축된 그 결과들을 이용해서 말라리아를 분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분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농축 기술들은 병원체나 바이러스를 농축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고, 이것을 예민도가 낮은 그 검사 시약과 결합한다면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또한 코로나19에 대해서 분자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된 그 분자진단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등원 증폭 기술을 이용해서 그
코로나19의 유전자를 증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모레큘러 스캐너라고 하는 등원 증폭 기기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능한 것은 멀티플렉스 램프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타겟을 한 번에 잡기 위해서 등원 증폭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병원체를 여러 종류를 같이 잡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이곳에서 나온 결과인데 약 40분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한 그 등원 증폭기의 그 GUI고요. 보게 되면 네 가지 형태, FEM, SCI5, 헥스, 그 다음에 텍사스레드의 형광이 들어간 그런 프로브를 이용해서 네 종류의 그 병원체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그 등원 증폭 시약을 이용해서 약 62도씨에서 증폭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다중진단을 가능하기 위해서 세 가지 종류의 그 다중진단 프로브를 사용합니다. 먼저 처음에는 아까 보여줬던 이러한 등원 증폭용 프라이머, F3, B3, FIP, BIP, 그 다음에 포워드 루프, 백워드 루프 중간에 루프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그 FEM이라든가 하는 형광과 BHQ라고 하는 퀘처를 이용해서 직접 붙여줘서 원하는 타겟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멀티플렉싱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굉장히 어려워서 원하는 타겟을 다 잡아내기는 어렵고 작동이 되는 것도 있고 작동이 잘 안 되는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멀티플렉싱 기술은 바로 이 루프 프라이머의 끄트머리에 어떤 원하는 그 염기서열을 만들어주고 그 염기서열에 형광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루프 프라이머의 끄트머리에 GTCC에 해당하는 그런 염기서열이 갖도록 우리가 디자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T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원하는 형광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작동될 때 루프 프라이머에 있던 형광이 튀어나와서 역시 멀티플렉싱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러한 그 루프 프라이머에 또 하나의 그 익스트라 올리고를 만들어서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올리고에다가 다시 형광을 붙인 프로브를 붙여서 이것이 떨어져 갈 때 형광을 재는 이러한 세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저희는 멀티플렉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분 정도의 핵산을 추출하고 저희가 개발한 등원 증폭기에서 작동을 40분 정도 하게 되면 약 1시간 이내에 원하는 타겟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코로나에 직접 시험을 해봤고요. 이것들이 신문에 보도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구조들을 사용하였습니다. WHO에서 발표된 그런 ORF1 프레임과 그 다음에 E진, 그리고 N진, RDRP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는 프라이머를 디자인하였습니다. 먼저 이 경우는 RDRP진이 굉장히 예민도가 좋아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램프 시약을 디자인했을 때 플라스미드 카피 넘버수로 약 10의 2승까지,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약 23분 정도의 것을 검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도와 그리고 검출 한계가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진의 경우도 동일한데요. 10카피 정도에 해당하는 플라스미드를 약 40분 내에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100카피 정도는 30분 내에 잡아낼 수가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멀티플렉싱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RDRP진과 이진을 하나는 FEM, 하나는 헥스라고 하는 형광 물질에 붙여서 프로브를 만든 다음 동시에 두 가지를 잡아내는 양성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멀티플렉싱 램프를 만들었고요. 이것은 실제 결과입니다. 결과에서 이렇게 플라스미드로 양성이 잘 나오고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나오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이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바이러스와 크로스 리액션을 보이는가 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플루엔자 A, B, 인플루엔자도 여러 가지 타입, RSV, 아데노, 또 기존 감기 코로나들, 파라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휴먼 보카 바이러스, MPV 이런 것들과 다 크로스 리액션을 봤을 때 우리가 디자인한 코로나 특히 이러한 멀티플렉스 램프 시약은 다른 병원체와는 크로스 리액션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실제 구로병원에 내원하였던 코로나 환자와 직접 검사를 이렇게 해보게 되니까 약 11분, 13분 정도의 이 환자를 잡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다면 기존에 2시간 반 걸리는 검사를 약 40분 이내에 함으로써 굉장히 획기적으로 환자를 진단해낼 수 있고 또 격리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민도는 그 검출환경은 다른 시약과 일반적인 그런 그 PCR 시약과는 어떤 걸 비교해 보았는데 실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그 RNA 검출을 10배씩 희석하였을 때 이것은 기존 긴급 사용이 허가된 그런 검사 시약이고요. 이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잡아냈는데 역시 저희 검사도 마찬가지로 3승과 4승 사이를 잡아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환자의 경우도 3승까지 잡아냈는데 저희 검사도 이렇게 3승과 4승 사이를 잡아내서 전체적으로는 그 예민도가 검출 한계가 떨어지지 않고 동일하거나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그 온도별로 어떤 결과를 보이느냐를 또 하나 본 그래프인데요. 65도씨에서 60도씨까지 했을 때 저희 결과에서는 약 62도씨에서 가장 잘 보이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세 가지 유전자 RDRP, N, E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인터널 컨트롤에 해당하는 액틴 베타를 같이 넣었을 때 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발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검사 방법들이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만 저희는 등원증포법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고 그리고 예민도는 기존의 분자진단시약과 유사한 그런 검사를 개발하였고 물론 이것들이 멀티플렉싱 어세이로 개발하기엔 어렵긴 하지만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병어체를 농축하는 기술을 사용한다면 빠르고 그리고 예민도가 높은 검사를 통해 앞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신종 전염병,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전염병들을 조기에 진단하여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